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경찰 2인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여 만에 모두 21명을 법정에 세우면서 참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해 현장 책임자가 아닌 지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결국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여 만이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1년 만입니다. 김 청장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112 상황실을 총괄하는 상황관리관이었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유미진 총경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낳진 못했지만 7분 만에 현장에 나와 구조를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대비와 대응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김광호 청장 등 21명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골목을 좁게 만든 불법 증축 혐의로 기소된 호텔과 식당은 1심 유죄가 나왔고 경찰과 구청 등 공권력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을 현장이 아닌 지휘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수중 핵 어뢰 시험을 또 한 번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수중 위협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국방성이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상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담화문에서 연초부터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도발적인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시험이 지난 17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한미일 해상훈련의 맞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일 5-23은 북한이 개발 중인 핵무인 수중 공격정으로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불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수중 핵 어뢰인 해일을 공개했고 해일 1에 이어 4월에도 해일 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 수중 조약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선 대형 트럭에 실린 해일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해일 2가 71시간여 동안 1000km를 잠항했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공개한 해일 5-23은 이보다 개량됐지만 개발 중인 핵 어뢰로 추정됩니다. 다른 무기보다 탐지가 까다롭고 남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핵 어뢰 보유를 과시해 연합 해상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잠수함 만큼 크지 않으니까 탐지하기가 쉽지 않죠. 수중에서 핵폭탄을 팍 터뜨려가지고 해일을 일으켜서 그 부두나 해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개념상은 아주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앞으로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어뢰를 이용한 수중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출퇴근길 혼잡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과 김포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부가 오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동욱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종점 강서구 방화역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5호선 연장 사업. 김포 골드라인이 지옥철로 불릴 만큼 혼잡이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추진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노선이었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를 포함해 인천 관내에 4개 역사 설치를 요구했고 반면 김포시는 최대 2개 역사까지만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안을 따를 경우 서울까지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 혼잡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김포시 한대로 인천엔 2개의 역사만 설치하되 인천과 가까운 김포 감정동에 역사를 신설해 인천과 김포의 요구를 절충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사업비 3조 700억 원, 총 25.56km 길이로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양촌까지 26분이 걸리는 노선입니다. 큰 줄기는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호선 연장을 조건으로 김포시가 수용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 책임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포시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어서 인천시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일부터라도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거쳐 5월쯤 노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도 돈을 뜯어낸 혐의가 경찰에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거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세 번째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 선수와 몸싸움을 벌인 뒤 지속해서 김 선수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김 선수에게 지속해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하성 선수 측이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해 추가 소환된 겁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 조사받았고요. 조사 성실히 받았고 추후 남은 건 수사기관에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임 씨의 또 다른 혐의에 쏠렸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도 폭행을 당했다는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겁니다. 류현진 선수한테 폭행 당하셨나요? 류현진 선수한테도 3억 8천만 원 받으신 건가요? 임 씨는 류현진 선수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생긴 갈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초 야구 선수 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현진 선수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황 씨는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첫 출석한 황의조 씨는 지난 연말과 이달 초 영국 축구리그 일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경찰 요청 끝에 지난 12일과 15일에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어 16일에 황 씨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응하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렇게 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환 통지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소환 일정이 공개되는 등 피의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출석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이를 거부한 것처럼 잘못 보도됐다는 겁니다. 또 출국 금지로 인해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을 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3억 원가량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는데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규정상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한해 가능한데 황 씨의 사건은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앞서 황의조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린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왜 교제 중이라면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황 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고 동의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